서민들의 집은 안 팔리고 다주택자들은 감세 혜택으로 이익을 보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아파트 분양받은 것을 등기를 치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겠죠. 잔금을 쳐야 되니까. 집이 팔리지 않는 겁니다. 대다수 서민들은. 그런데 한쪽에 일부의 혜택을 주는 다주택자들에게는 감세 혜택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될 때, 경제가 어려울 때 감세 정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감세 정책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일부의 사람들만 항상 이익이 되는 정책을 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임 후 3개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3개월이 다 돼가죠. 이때 가장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이 안 팔려요. 곳곳에 악소리, 쌓인 매물이 전국에 43만 가구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급하게 집을 팔아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지금 분양을 이제 받은 분들이죠. 네, 그러면 기존 집을 팔아야 되겠죠. 일시적 2가구니까. 네, 지금 분양권도 1주택으로 포함되죠. 그래야지 팔려야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잔금을 칠 거 아니에요. 잔금을 쳐야지 등기를 치잖아요. 들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안 팔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전세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주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원래 계획했던 서민들의 지금 계획들이 전부 다 무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다수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러한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왜 안 팔리겠습니까? 조정지역을 묶어놔 버렸죠. 일부만 조정지역을 항상 그래요. 일부. 지금 정책에서 3개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3개월. 네, 취임 후 3개월. 이것이 가장 카리스마 있게 지금 정책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책이. 그러니까 일부만 조정지역을 규제지역, 조정지역을 해제를 하면서 지금 이 벌어진 이 넌센스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다주택자들 지금 아주 일부의 다주택자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정책 방향이 다 이렇습니다. 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경기가 침체될 때, 침체절, 입셉션 아니면은 위기 상황일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위기나 침체일 때 감세 정책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 감세 정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수가 줄어들겠죠. 이 보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업들이나 이제 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감세 정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왜? 낙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감세 혜택을 보는 다주택자 아니면은 기업이 있으면은 거기에 보완적으로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여기는 취약계층을 보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보완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헤쳐나간 정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경제만큼은 가장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강력한 감세 정책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법인세도 낮추고 모든 세금을 다 낮췄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있어서 모든 규제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반값 아파트 정책을 만들었어요. 서민들에게 위해서. 네, 공급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반값 등록금 다 반값을 해줬어요. 서민들한테는. 그리고 버스 환승도 있죠. 환승 버스도. 이거 환승을 한번 끊게 되면은 다 돌아다닐 수 있게 환승. 다 반값이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취약계층들한테는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줬습니다. 그 대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 법인세는 낮추는 대신 낮추는 만큼의 이상의 법인세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기 위기를 지금 극복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자, 다수의 사람들에게 같이 전반적으로 경제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윤 정부의 방향은 일부의 사람들은 혜택을 본다. 일부는 혜택을 보고 전체는 대다수의 전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피해를 보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피해.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겉도는 거예요. 계속. 이뤄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지지율만 계속 깎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지지율만. 계속 하락한 거예요. 지지율만. 자, 이 부분이 저는 매우 안타깝다 생각되고 20억짜리 2주택자가 지금 네, 보시면은 3,114만에서 533만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대다수의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6억 이하, 3억도 있을 거고 2억.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혜택이 주어집니까? 보완이 돼야 된다. 보완. 그러면은 다른 보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규제 지역, 조정 지역만 해제하라는 겁니다. 왜 잠깐 이런 식으로 자꾸 묶어놓죠? 그리고 DSR도 마찬가지예요. 1억 이상.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문정부 때. 이거 왜 지금 연결시킵니까? 이거를. 금리를 또 왜 올렸습니까? 다수의 사람들은 다 피해보는 정책만 하다 보니까 소수의 사람만 이익을 보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제 개편안 경제 살리기 효과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 25%에서 22%로 낮춘다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합니까? 20%로 그냥 과감하게 낮추라는 겁니다. 자, 법인세를 과감하게 낮춰야지 어떻게 됩니까? 고용시장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고용. 왜? 세금 낼 돈이 줄어드니까 일자리가 더 고용을 한 명 더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용이 증대되겠죠. 그럼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겠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경제가 회복되니까 소비가 늘어나게 돼 있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네, 임금이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선순환을 만들려면은 하려면 확실하게 해라. 하려면은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 80만 원, 이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80만 원 낮춰서 뭐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세제 개편안인데 이게 지금 요소야되죠. 요소야돼.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조정지역 해제죠. 이런 거. 규제를 다 없애라는 겁니다. 이런 거. 대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그리고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 이거 낮추려고 하지 말고 취득세라든가 지금 증권거래세가 있죠. 네,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거래량을 회복시키면 되죠. 거래량. 조금 어느 정도를 낮춰놓고 거래량을 회복시키면 되죠. 주택 거래를 자유롭게 하게 되면은 취득세 내잖아요. 네. 원래 취득농세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래량 회복된 만큼 세수가 확보된다는 겁니다. 세수. 그러면은 이제 법인세가 낮추고 소득세가 낮추는 대신에 증권거래세라든가 부동산세도 조금 낮추는 대신에 어떻습니까? 조정지역을 풀면 되잖아요.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관리지역을 풀면 되잖아요. 이것이 이명박 정부 때 하면서 감세 효과를 오히려 더 감세를 만들어 세율을 낮췄지만 세수는 더 증가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그리고 환승제도, 그리고 취약계층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같이 만들었다. 네, 그렇게 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만 이익을 보고 다수의 사람들은 피해보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서 DSR이라든가 금리 그리고 부동산 규제들은 전 정권에 있는 문재인 정부 때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빅스텝도 마찬가지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금융위기 때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자, 이 위기 때 지금 이명박 정부 때 갔던 건 뭡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금리가 올라가든 말든 5.25% 금리에서 다른 나라 금리 올리든 말든 이게 대폭적으로 금리 낮췄습니다. 2%까지 낮춰버렸습니다. 금리 역전이 되든 환율이 올라가든 그거 신경 안 쓰고요. 1,500까지 넘어가 버렸죠. 근데도 금리를 낮춰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자면 서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눈치 보고 저거 눈치 보고 네, 소수는 이익을 보고 다수는 피해를 보는 이런 정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빅스텝 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가가 더 올라가 버렸죠. 물가는. 환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해 버렸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환율과 물가는 어떻습니까? 금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도 전 세계적으로는 추세고 강달러. 물가는 어떻습니까? 금리와 연관이 없죠. 공급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속 지금은 겉돌고 있는 부분들이 안타깝고, 그리고 빅스텝에 따라서 대부분의 지금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 2년 2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했대요. 이게 피해죠, 피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또 피해보고 있는 거죠. 이 뭐한 짓이죠? 서초구만 0.03% 올랐대요. 그러니까 이 한번 보세요. 서초구만 0.03% 올랐다니까 또 여기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익을 보는 겁니다. 소수. 다수의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전체적으로 구조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보완이 없다는 겁니다. 감세를 했으면 감세를 한 만큼의 세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취약계층들에게 일반적인 서민들은 손해를 보니까 혜택을 보지 않으니까 그걸 보완을 해라는 겁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 그리고 보시면은 또 나옵니다. 규제 일부의 일부 또 규제 지역 일부를 해제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항상 일부의 일부.
그러면 조정지역, 규제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도 일부만 해제를 하고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에만의 혜택을 되는 거죠. 이것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관이 돼 있는데, 연결이 돼 있는데 더욱 침체만 되는 거예요. 다수가 전부 다 이사도 못 가고 손해만 보게 되는 거죠. 규제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조정지역 해제됐다. 조정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규제지역 해제됐다고 해서 거기서만 빙글빙글 돕니까? 이사를. 다른 데도 넘어가지. 규제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규제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규제가 아닌 지역, 비규제지역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럼 다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뭐가 됩니까? 주거이전이 된다는 겁니다. 주거이전. 주거이전을 하려면 이명박 정부 때처럼 투기지역까지 전부 다 싹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경제가 회복된다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바보짓을 하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MB정부 이후 최대 13조 원 감세. 그럼 감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누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게 모질하죠. 세수가 지금 보시면은 좀 확충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뭔가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수가 확보가 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를 회복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경기를. 세수를 낮추더라도 액은 세율은 낮추더라도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지금 들어오는 돈이 더 많으면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죠. 경기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금리. 전 세계 다른 나라 눈치 보지 말고,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서민 지원은 숙제. 이거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 없어. 대책을 미리 마련해놓고 해야 되는데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세 부자기엔 크게, 서민에겐 작게. 그러니까 항상 일부는 혜택을 보고 대다수의 99%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이러한 정책들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책을 짤 때 무엇부터 만들어야 됩니까? 보완부터 짜야 됩니다. 보완. 이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있다. 소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다수의 보는 사람 이익을 본다 그러면은 이게 낙수 효과로 모든 사람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윤 정부가 발안하고 있는 정책들은 대다수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습니까? 보완 자체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타깝다. 구조적인 것들은 지금 금리입니다. 그리고 DSR뿐만이 아니고 주거이전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지금 작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규제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지금 자산가 재벌을 위한 감세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세제 개편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되겠죠. 내년 1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소화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 자체가 그냥 이 현실성 없는 이러한 정책들 지금 그러면은 국회 동의 받아두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책들부터 취임 후 3개월 안에 빨리 모든 것을 카리스마 있게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만 다 보내고 나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갈팡질팡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빨리 규제지역부터 전체를 다 풀어놓고 시장경제 쪽으로 그냥 몰아갔어야 된다. 저는 그것이 매우 안타깝다. 그리고 현실성 없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는 야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동의를 받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도로 가지고 정책을 짜는지 오히려 지지율을 까먹기 위한 정책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 만큼 저는 이 정책의 방향 자체를 모르겠다. 매우 안타깝다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